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정책 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 육성 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정향숙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윤동규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이경은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7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에듀센터 조성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당초 11월 24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소년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중학생 창의인재반 비전학급 운영 지원을 하였으며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초중학생 영어 캠프 운영과 국내 역사 문화 탐방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추경 사업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대학 입시 관련 진학 지원 프로그램 경비를 양국어와 양구여고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학습법과 대입제도, 정시 수시 전형 지원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공모사업 안내 및 접수를 1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양록장학회는 기타금 접수는 274건에 1억 3,721만 원을 접수받았으며 장학금 지급은 214명에 4억 1,535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록장학회 조례와 시행 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은 66명에 3,960만 원, 교원 글로벌 장려금 지원은 11명에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행정체험 연수는 동계 95명, 하계 163명 등 2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신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장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가온학사 11명, 향토학사 16명을 입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형 대상자 추천을 4명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동계 행정체험 연수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발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차년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골조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외부 점토 벽돌 붙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그 중국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 BF 예비 인증과 그 여성가족부 자문을 받았으며 그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그 가설 울타리와 규준틀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하반기 중국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적으로 청소년 행복동아리 지원은 39개 동아리에 5,14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현재 그 찾아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그 각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 연구 용역은 현재 9월에 착수해서 11월 그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 그 교육청 및 19개 초중고교에 그 교육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총 지원 건수는 99건에 16억 391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 우수 기관 그 평가 및 시당에 5개 그 기관을 평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 2021년 교육경비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해외 연수 지원을 2명 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 보건용 마스크를 사회 2,523명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6개구에 6명,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9개구에 478명, 그다음에 고교생 교육비 지원은 3개구에 57명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과 그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미사용 예산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19개구에 그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17개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57명,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개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으로 4개 단체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단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평생교육 실무체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평생학습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 연계어 협력 사업으로 학습 매니저 양성 그 과정 교육을 9명 하였으며 양분 평생학습 비전 도출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 발전 포럼을 비대면으로다가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 및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문해교육사는 26명을 양성하였으며 문해학당은 7개 교실에 5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해학당 홍보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버들타기 운영입니다. 현재 그 지원 실적은 이제 1개 동아리를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평생학습 강좌가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다소 그 활동이 좀 한 단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그 계속 그 홍보를 해서 많은 그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 평생학습 강좌와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은 48강좌에 548명 운영하였으며 양구 교육도서관 지원 4,6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과 컨설팅도 하였습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 평생학습 강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 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 이용시설 지원은 그 추진 실적으로 신축 및 증축 지원 4개소, 노후시설 보수 지원 21개소,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원 15개소, 하사리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지원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시행해서 그
지원하고 하사리 경로당 엘리베이터는 내년 4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공익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새마을지회 법정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지방비 보급 지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9개 단체,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계 실무 교육 안내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조금 공고는 11월에 공고했으며 새마을 단체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와 헌옷 모으기 경진대를 11월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 심의는 12월쯤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봉사 활동으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 봉사, 그다음에 마스크 공적 판매 약국 봉사, 농촌 일수토끼 봉사, 버스 승강장 및 지역 거점 체육시설 소독 방역 등의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및 저소득층 대상 봉사 활동으로는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 10가구, 장단구기를 하였으며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구매 할인과 우수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을 11월 초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양국은 자원봉사자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고 다만 비대면으로다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 214건, 그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72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다 운영 및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1,78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인 21매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취약 가구 냉풍기 지원을 하였으며 희망양구 사랑나눔운동 전개를 하였고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추진으로 수자원공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른 성품 기탁 배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과즙 등을 기탁받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조사 및 확인 조사를 805건 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614가구, 교육급여 107명, 해상잔재급여 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긴급지원은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52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113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은 12월 중에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넷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은 874건에 4,799만 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95건,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생활과 소관 각종 사업들이 미추진되거나 또 프로그램 역시 축소된 것이 많은데요.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마을 공동 이용 시설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그 마을 회관, 그리고 경로당, 건강증진실을 말하는데요. 그 마을 회관과 경로당은 마을 행정의 중심이고요. 또 주민들의 회의, 그리고 화합의 장소, 그 무더위 쉼터, 혹한기의 휴식처 등 많은 그 기능을 합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그 건축된 지 오래된 마을 혹은 또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 공동시설에 대해서 신축 또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2020년도에 그 마을 공동시설, 이용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도에는 그 주요 사업이 신축하고 증축 사업이 이제 4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 시설 주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로 이제 경로당의 이제 벽체 및 바닥 보수라든가 마을회관 장판 도배 보수 이런, 그다음에 마을회관 도배 이런 이제 그런 그 소규모 이제 보수가 진행됐고요. 그게 이제 22건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증축은 가오작 1, 2 그 마을회관이 지금 이제 그 새로 신축 중에 있어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전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축 중에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그 현리와 장평리는 그 식당이 이제 비좁아서 식당 증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축이 2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축은 조금. 신축을 요청하시는 마을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리모델링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그 마을도 많고요. 그 보고서에 있듯이 그 신축 증축 지원 4개소 그리고 21개소의 노후시설 보수를 하셨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 신청하시는 분들 그 순위를 좀 정해서 선정을 할 텐데. 네, 그 노후시설 보수는 네. 지금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의면을 통해서 신청을 이제 하시는데, 그 신청하신 그 노후시설은 다 소규모 시설이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라기보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신축과 증축은 그 저희가 이제 조례하고 규칙 그 규정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네. 부합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지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신축이나 이런 이제 증축이나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가능한 데는 이제 지원을 하고 가능하지 않은 데는 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양구군 마을 공동시설 이용시설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하는 마을은 많고 예산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이게 높아요. 또 거기서 또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에 또 상심이 크시고 또 필요성을 또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2021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예산안 그 주민복지시설 402-01 그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 2020년도 21년도는 그 현재 그 저희가 그 감액 그러니까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 예산에 이제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예. 그 이제 필요시에. 필요한 편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시에. 신속 집행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 필요하면 이제 추경에 더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좀 계획하고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예. 그 희망하는 모든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인색하지 말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경로당 관련 업무는 그 사회복지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조례는 또 교육생활 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관련된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내 9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건축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되는 경로당 수가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또
자치법규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회원수 기준으로 건축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령화, 고령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 기준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송청사리가 분리된 송청오리 오리가 신설된 지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정중앙면 남면 청우리 가칭 청우리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졌죠. 내년 1월부터 청우리라는 마을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마을회관 공동시설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신설되는 뒤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전원마을에 의해서 이제 청우리 가칭 청우리 마을은 예. 지금 저희가 그 당초 이제 전원마을 할 때 그런 공동 이용 시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현재 거기는 부지는 이제 부지가 있고요. 그거는 청우리 쪽은 부지가 있습니까? 전원마을 조성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그거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럼 송청오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계속 커질 텐데. 예, 송청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리에서 이제 분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행정구역 이제 분리할 때 기본 이제 요건이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송청 오리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이제 마을 공동 시설로 돼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내에 있고. 그건 아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 내에 이제 예. 공동 경로당이 있고 그 당시 조건이 송청 사리의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은 저희가 이제 마을 회관을 이용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저희 군에서 이제 건립해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이제 분리가 된 상황으로서 현재 같이 사는 조건으로 다 이제 됐고 현재는 송청 오리에서는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청소년 수련관 읍면에 하나씩 있죠. 수련관이 하나 있고 읍면에 문화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예, 읍면에 문화의 집.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신축 또 리모델링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운영이 제대로 안 될까요? 참여자들이 왜 없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야인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이제 한계도 좀 있고요. 외부 강사를 이제 초빙해 와는 이제 여러 가지 거리의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프로그램 매 끝날 때마다 이제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의견을 보면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이제 신규 과거에 안 했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제 통기타 과정이라든가 이런 3D 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셨죠? 좀 전에? 3D 펜. 3D 펜. 3D. 예, 3D 펜. 그런 이제 그다음에 코딩 교육. 그다음에 요새 이제 코딩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교육에서 그런 쪽에는 이제 좀 더 호응도가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코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그런 이제 어떤 학생 이제 시설도 지금 이제 확충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 쪽에서 개발을 좀 많이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참여자들이 적은 것은 바로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 학부형들이 학원 안 보내고 여기 보내죠. 그 프로그램을 단순히 그 지도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과장님, 담당 계장님,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십시오. 예. 그리고 좀 운영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 평생학습 하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단순히 학원 가기 위한 시간 때우는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그 지도사 분들 5분 계시죠 지금? 한 분 그렇습니다. 보충이 예, 됐나요? 예, 예. 5분 예, 그분들에 다섯 대한 추후 계산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국은 홈페이지에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양국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공고가 나왔는데 또 관계자가 센터 방문해가지고 뭐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 결과 그런 욕설을 듣거나 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얘기 좀 들은 뭐 그런 얘기 있다고 이제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학생들 집에서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있는 경우도 많고 어린이들도 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 요번에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또 2차 지원 같은 거는 생각해 본 게 없으십니까? 네, 이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 양구군 혼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해서 처리할 그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국가적으로다가 해서 이게 이제 그 학교 급식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지자체 예산도 있고 또 이제 교육부의 교육청 예산도 이제 같이 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때 상반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거의 수업을 못 하고 거의 가정에 있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 이제 이제 예산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 이미 다 배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하고 같이 해서 이제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현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추후에 뭐 그런 또 상반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또 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도나 도교육청 이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재난기금은 우리 이제 1인당 해서 1차, 2차 재난기금도 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뭐 좀 군정 예산 갖고 이런 것 좀 또 한번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그런 좀 아이디어 내고 해서 한번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예, 될 수가 현재는 없어요. 예, 예. 그 예산 상반기 했던 예산 자체가 예. 그 일부는 이제 군 예산이 학교에 가 있지만 예. 군 예산하고 이제 학교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했던 상황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또 학생이 일부 뭐 3분의 2 뭐 수업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에는 이제 일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급식 이런 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는 이미 급식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는 네, 부분이란 예. 얘기인가요? 예, 예. 그 저희 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양국군만이 추진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예, 부분 예. 사업이 안 된다. 예, 예. 글쎄 지금 워낙 경기가 또 불경기고 해서 코로나 지금 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양구군에서도 또 코로나 환자 나오고
좀 그래서 우리 그 불우한 그 어린이들만이라도 좀 선별을 해서라도 우리 양국은 예산으로 이런 것 좀 한번 하면 어떻겠나. 네, 그것 의원님 좀 말씀도 한번 상당히 좀 제의드려 봅니다. 예, 예. 공감이 가는 이제 말씀이고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양구군에서는 그 재난지원금으로다가 네. 각 그 가구 원수 해서 이제 지원금을 이제 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네. 뭐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농산물 양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농산물 팔아주기도 되고 네. 예. 좀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그 가능 방안 한번 찾아 예, 저 한번 한 좀, 생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 좀 한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남 의원입니다. 그 사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 내실에서요. 그 얼마 전에 그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나이 김치 쌀 나누기 캠페인 했잖아요. 새마을지에서. 예, 예. 이런 거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거기에 필요한 그 예산을 이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김장 뭐 이렇게 배추 심어서 거두어서 절여서 김장하는 모든 과정을요. 예산 전체 예산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영비보다는 이제 이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 내서 이제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저희가 그 선지지 견학권에 대해서 예. 그 이장님들은 선지지 견학을 국내외에도 가능하고 새마을 지도자나 뭐 분야에도 그 지원 내용의 3조에 국내외 선지지 견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쪽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외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그 예전에도 뭐 제주도만 뭐 열 몇 번씩 갔다 오시고 뭐 남해만 열 몇 번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게 310-9번 일반 보전금 행사 실비 보전금인데 이건 이장협의회나 그 새마을이나 같은 저거더라고요. 301-9번 행사 실비 보전금에서 국내에 선지가 가능한데 왜 유독 이장님들은 되는데 이런 새마을이라는 이런 단체는 안 되는지. 네, 그 조례는 이제 그 국내 선진지 결합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국외로다가 뭐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제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캔슬을 많이 당해서 못 갔는데 제가 그 일반 보전금 301-9번은 이장님도 같은 항목이에요. 같은 항목인데 이장님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뭐 선지견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사회봉사 하시는 분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평등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행정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좀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같은 쪽의 맥락을 가지고 좀 공정하게 좀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현황하고요. 복지 사활지대 발굴 뭐 적기 지원 여기 있는데 좀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보급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어려우신 분들 생계에 좀 보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병사들이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부대 내에서 훈련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도서 구입을 해서 책을 이제 많이들 본다 그래요. 본다는데 이런 것들 지원하기가 좀 뭐해서 그 양군에서 좀 그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그 부대 내에 도서관에 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합니다.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작은 도서관들은 이제 폐쇄는 이제 지금 잠정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 작은 도서관 운영이 이제 뭐 상반기에도 폐쇄를 하다가 또 단계를 풀어서 그 대출 서비스는 이제 무료 대출 서비스는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매 부대가 이제 그 있는데 자매 부대장님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 부대 그 도서를 빌려가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건 또 어떤 도서라는 게 각자 그 취향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각 그 있는 작은 도서관 또 지금 사단에 저희가 설치한 이제 다독다독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부대에서 신청 오면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좀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요. 그 자매부대라든가 이런 그 병사들이 사고 있는 도서관에 네. 책자 구입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네.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대에도 좀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부대에서 이렇게 대출 이렇게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관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의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지금 복지 또 노인 문제, 교육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우리 양국은 현실을 봐서는 교육에 대한 현실이 가장 지금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이제 그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 운영 실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읍내 지역도 일부는 또 이제 양급에 있는 학생들이 읍에 있는 이제 그 마을 학교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고심이 많은데 어쨌든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와 또 폐교 위기에 처한 이제 그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정도는 이제 폐교 위기에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방산초교가 이제 어떻든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떻든 간에 조금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이제 학교의 그 살리기 정책이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에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찬을 해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백자 만들기 학교와 같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그때 한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학생 늘리기 정책이 지금 물론 이제 관내에 있는 학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외되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겠나. 그래서 일전에 우리 방산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이 이제 뭐 어떤 한 200억 들여서 뭐 사업을 하신다고 했긴 했는데 그러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산면에 대한 교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자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이 양구에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예술인촌도 지금 방산에 지금 만들고 지금 이제 그 예술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좀 갖고 가는 게 조금 일면의 어떤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좀 훌륭하신 우리 계장님들 계신데 그러한 계획을 좀 일부 세워서 어떤 그 전혀 타 지역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교육의 어떤 방법을 한번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좀 연차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제 고민을 참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방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면 살리기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중장기 과제로다가 이제 방산 중학교를 이제 특성화 이제 중학교로 해서 하는 그 방안이 이제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자와 관련하고 또 지역적인 이제 인문학 박수미술관 이제 이런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세 개 이제 반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사실 이제 교육청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해서 네. 도교육청까지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약간 좀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좀 받은 상태이고요. 그 제가 이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저기 교육사님들 그리고 장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뭐 이게 어차피 공개돼도 괜찮은데 물론 걱정들은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벌써 교육장님들 몇 분 있을 때도 좀 뭔가 좀 근데 어떻게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순환의 어떤 그 과정을 갖고 여기서 와서 계신지 몰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우리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군에 있는 어떤 교육장님이나 양국 군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발령 나면 가시면 어떻든 간에 자기 임기 마치고 가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든 지원의 어떤 그 우리가 교육비 지원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방향에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추진할 때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쪽에 하고 자꾸 연관돼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요. 뭐 또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 또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전에도 제가 뭐 교육부 삭감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을 때는 그냥 임기 마치고 가시고 다른 장학사님 오시고 다른 뭐 교육장님 오시고 이렇게 쭉 해서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 가시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자기가 추구하는 또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학교가 그분들이 뭐 폐교되면 자기 있을 때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런 교육의 그 현실은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강하게 좀 추진해 나가면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대화하시는 일본 면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강하게 좀 추구해 나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그 사무국장 채용 공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났으면 지금 채용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 센터 사무국장은 이제 지금 절차상 이제 센터장이 이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군수가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제 지금 그 공고를 통해서 지금 서류를 이제 아마 전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아마 그거에 대해 그 전형 중에 있는데 아직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나외 추에 어떤 그 추문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